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것까지 이제 배운 거야. 극대극소까지 이제 표현을 해서 증감표 이용해가지고 도함수로 그래프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 넣을 수 있고, 때문에 이제 4차 함수까지 그리는 연습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방정식, 부등식으로 이제 연결할 수가 있겠죠. fx는 0. 이런 표현을 보면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이제 x축하고의 관계를 보게 될 거고, 함수 y는 fx, 여기 y는 fx, 그리고 여기 x축, 여기 y는 0인 거야. 그러면 그려 넣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났죠? 이 세 점에서 만나는 x의 좌표가 x1, x2, x3라고 한다면 이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되는 거지. 그래프를 위치를 이제 그려서 실근의 위치 혹은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식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y는 fx라는 함수, gx라는 함수 만나는 교점의 x좌표만 x1, x2, x3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 x축하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3차 방정식부터 먼저 보면은 3차 함수의 개형에서 이제 극값을 갖는데,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근데 여기서는 a가 0보다 큰 거니까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리는 거야. 얘가 이 x축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세식을 간다는 거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그리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극대의 값하고 극소의 값은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위치하게 되고,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제 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말하게 되고, 중근이면 뭐야? 뭐 하는 거야? 접한다.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관통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를 말하게 되겠지. 그럼 이때는 극대, 극소 둘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0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실근만 나온다라는 거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되겠지. 지금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극대극소가 x축 기준으로 같은 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 얘기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꼭 극값을 가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야. 극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3중근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실근만을 갖게 된다. 극값을 가지지 않게 되면 x축을 지나는 점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3중근을 갖거나 하나의 실근만을 갖게 된다. 한 실근하고 두 어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가 있고, 그 판별의 방식은 그래프를 올바르게 그림으로써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봐봐. 이 함수를 이제 그려야 돼. 얘랑 이제 x축의 관계를 보란 얘기니까. 첫 번째,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도함수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0하고 2를 기준으로 극값을 갖는 함수네. 풀. 그러면 이제 값을 찾아. f0은 얼마냐? 2. 그리고 f2는 8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림을 잘 그리세요. 0일 때 극대 극소 개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y절편 정도를 좀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돼. y절편도 찾아야 돼. y절편도. y절편이 2죠 지금. 여기 이제 극대. 그리고 2일 때가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극소. 극대 극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극대는 양수고 극소는 음수니까 반대쪽에 있으니 여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래프를 잘 그려 넣으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상수 k의 값에 따라 여기 있는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쓰래요. 그럼 이때는 요 상수 k에 따라 이제 봐야 되니까 k를 독립적으로 보는 게 좀 더 편해. 그래서 k를 이쪽으로 옮겨. 그래서 옮겨서 식을 다시 쓰면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12x는 k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fx라는 이제 3차 함수 하나랑 그 다음에 요 독립적인 요 함수 하나, 이걸 gx라고 부르는 거지. k 두 개를 이제 같이 보라고 나눠서. 그러면 이제 fx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R로 블록하니까 극대 극소 다 찾아놓고, 자 이제 그림 그립니다. 그럼 f-1 f-1은 이제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fx가 뭔지 잘 설정한 거 확인하시고요.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7. 그 다음에 이제 f2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그리고 뭐도 찾으라고? y절편도 찾아놔야 돼.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어. f0이 얼마야? f0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림을 그려봐. 그림 그린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7 요 점 지나고요. 이게 이제 극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20 이제 극소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원점을 지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y는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x는 k,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이 3차 함수랑 어디서 만나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만약에 k야, y는 k. 몇 개 점에서 만나? 3개. 그러니까 이 k의 위치에 따라서 3개가 만나기도 하고 2개이기도 하고, 이러면 몇 개야? 1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연장되잖아. 계속 이게 보여? 이게 쭉 갈 거 아니야. 여기도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k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달라지지. 그럼 그걸 이제 정확히 판단을 하면은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으면 몇 개? 한 개. K가 마이너스 20일 때 두 개. 그죠? 이때 두 개. 그러면 쭉 여기까지 세 개. 어디까지 세 개냐? 마이너스 20에서 7까지 세 개. 그 다음 다시 K가 7일 때 몇 개? 두 개. K가 7보다 클 때 하나. 이렇게 해서 K의 위치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잖아? 그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로 또 정의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HK란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그거 가지고 연속이랑 엮어가지고 내신 문제를 딱 내기 좋겠죠? 내가 뭘 얘기하는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물어볼게. K가 만약에 K가 지금 내가 이렇게 위치를 잡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때는 몇 개 점에서 만나? 세 개 점에서 만나지. 근데 그 세 개 점의 X 좌표가 하나는 양수고 두 개는 음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양의 양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는 K의 범위를 찾아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음근 하나. 여기지, 여기. 마이너스 20보다는 어떻고? 크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바로 밑에서 바로 나오지? 밑에 함수 보면은 여기 방정식이 지금 여기랑 거의 비슷해요. 요 K만 넘긴 거라서 위에 거 빌려 쓸게. 그래도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p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fx라고 정해놓고 fx는 위에 있는 함수랑 똑같죠 지금? 그리고 이제 gx는 이제 마이너스 p로 보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또 빌려서 요 그래프 빌려가지고 요 지우고 요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와. 똑같이 왔지? 근데 여기가 이제 y는 k가 아니고 이제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p가 되겠죠. 마이너스 p. 그래서 뭐라 그랬어? 한 개의 음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이래.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 그럼 이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0에서 20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지? 자, 베이직센 꺼내셔서 94쪽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하셔야 돼요. 94쪽 베이직센 94 실근의 개수 이제 증가표 작성한 것까지 미분해 놓고 인수분해 들어간 거죠. 1하고 3에서 극값 갖고 3일 때 값이 얼마야? 3을 여기다 넣으면은 27 마이너스 6, 9, 54, 27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지금 극대값은 양수인데 극소값은 음수기 때문에 이게 x축을 3번 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시근의 개수는 3개입니다. 이렇게. 그래프 잘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개념서로 오시고 어디 갔지?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으로 가시면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함수의 그래프의 부등호의 방향을 보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의 항상 성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된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경우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 그래프의 상황 설정을 좀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막 갖다 끼워 놓고 대입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fx가 0보다 작을 때 성립함을 증명하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근데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이 fx의 가장 작은 값 있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x축보다 다 위에 있다라는 걸 밝혀줘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이제 이 fx의 그림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 돼요. 여기 그려진 fx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우리가 도함수를 통해서 개형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항상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구간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일 때 그 구간에서는 최소값이 양수임을 보여주면 되고요. 반대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최대값이 음수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실수가 아니야. 지금 제한된 범위가 이제 걸려있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왼쪽에 수가 더 큽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맞냐? 그러면은 이때는 첫 번째 다 넘겨 이쪽으로. 이게 0보다 크나 같냐 라는 걸 보여주면 돼. 어디에서? 0보다 크나 같을 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 왼쪽으로 몰아붙인 이 함수 있죠. 하나의 함수로 이제 잡아놓고 이 함수를 그려. 그리려면 뭘 해야 돼요? 미분을 해야지. 도함수 이렇게 되지. 자, 간다. 그럼 봐봐. 도함수를 그려서 원함수의 개형을 따져야 되거든. 이렇게 된 상황이야 지금. 풀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 함수의 개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0보다 큰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될 거야. 맞지? 근데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보면 돼. 그래프를. 그지? 그러면 이 내가 좀 진하게 표시된 두껍게 표시된 부분의 함수의 값이 0보다 어떻다고?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숫자 0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x축을 얘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x축보다는 이 두껍게 표시된 부분이 위에 있음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두껍게 표시된 부분 중에 가장 어떤 거? 제일 작은 값. 모르는 거. 2 넣은 거. 그러니까 f2가 어떤지를 보는 거야. f2가 어때? 8 빼기 12 더하기 4거든? 뭐야? 0이란 말이야. f2가 0이야. f2일 때 순간이 제일 작은데 그게 0이야. 나머지는 얘보다 다 크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맞아 틀려? 맞게 되는 거지. 요 값의 이제 최소값이 해당된 영역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얘는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세제곱이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 함수에 대한 개형을 파악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디테일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이제 학습하라 라는 이제 학습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한 범위 내에서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한 범위 내에서에는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거든. 일단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fx가 증가한다.
라는 걸 밝혀줘. 증가한다라는 건 즉 도함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FA라는 지점에서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자, 지금 등호가 어디에 붙고 어디에 안 붙고 어쩔 땐 붙고 안 붙고를 이제 따질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봐봐. x가 1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증명하래. 그러면은 자, 일단은 fx 함수를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 함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이제 도함수를 먼저 구해주고 인수분해가 되나? 3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이제 도함수를 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일 때 아래로 블록한 형태가 되고 여기가 풀이면서 이렇게 볼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1보다 큰 범위를 보기로 한 거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범위는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그리고 또 1일 때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 1일 때 순간이 제일 작고 동그라미 구멍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만 관찰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0은 뭘 뜻한다고? X축. 그럼 X축의 위치가 이 표시된 부분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작은 값은 1을 넣었을 때의 값이거든? 1을 넣었을 때 값. 그러니까 여기 값이 얼마야? 여기에 값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니까. 1이에요. 여기가 1이에요. 1이잖아. 제일 작은 게 0보다 어때? 크지? 그러니까 F1이 그냥 1보다 크니까 1이니까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혔고 나머지 부분은 다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성립한다. x가 1보다 클 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를 요구해요. 자, 모든 실수에다 밑줄 치고 자, 요거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 그럼 모든 실수니까 함수를 좀 봐야 돼. fx라고 4차 함수로 보고요. 미분하시고 인수분해가 되죠? 4로 묶으면 x-a x제곱에 a제곱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그려야 돼요. 3차가 지금 a라는 지점에서 만나고 여기서는 판별식 쓰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하나의 실근과 허근. 여기서 허근 존재하죠? 허근 존재한다고 여기서 허근 판별식 해봐. 허근 존재하잖아. 0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여기가 뭐야?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양이죠. 그럼 a일 때가 무슨 값? 최소값. fx의 최소값은 x가 뭐일 때? a일 때. 따라서 우리가 요 값을 알아야 돼. fa를 조사해. fa a의 4제곱 마이너스 4a의 4제곱 더하기 48. 이 최소의 값이 0보다 어떻다라는 거.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의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이거 이제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48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 16 작죠? 인수분해를 해주죠? 풀4 마4 그럼 얘는 언제나 양수죠? 날리고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럼 인수분해 다시 하면은
a-2랑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 문제 2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부등식이 이번에 항상 확립하라고 했어.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fx라고 놓고 미분해서 그림 그리고 그러면 3x x-2가 되겠죠? 그래프를 봐야 되니까 0하고 2일 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도함수를 갖추고 원래 함수는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갖는 함수가 된다. 근데 지금 제한된 범위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일 때 포함이 안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시된 부분이 0보다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지금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가장 뭐한 값? 작은 값 언제야? F2를 계산하면은 8 빼기 12 더하기 A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를 딱 보고 부등식이나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어. 도함수 찾고 그래프 그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이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문제 3. 똑같아. 범위 보이고 여기 함수 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미분해주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 풀이 돼서 원래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야. 여기 사이 이렇게 경계 부분에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지금 여기 표시된 부분이 0보다 어떻다고? 커야 된다. 그럼 X축의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이 디테일하게 가야 돼. 봐봐. 이게 X축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는지를 잘 생각해봐. 이게 되죠? 이러면 되지. 올라가서. 얘랑 여기랑 딱 맞닿는 순간은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표시된 부분의 값 중에 여기는 해당이 안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아닌데 요 값을 넣었을 때 이 값, 그러니까 뭘 넣었을 때 값이야? F2라고 F2. 여기에 등호가 2가 안 들어가지만 F2의 값을 구해. 그럼 2를 구하면 얼마가 돼요? 824 더하기 A니까 A-16? A-16이라는 요 F2 값이 X축하고 맞 닿는 것까지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도 되는데 뭐도 된다고? 같다까지 된다고. 이거 이해해야 돼. 여기가 된다고. 어차피 2일 때는 해당되는 게 필요가 없잖아.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2보다 작은 부분부터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크면 돼. 2일 때 딱 0이 되면 나머지는 0보다 크거든. 그래서 A의 범위가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가 16 이렇게 갑니다. 문제 4. 자, 두 함수 구간에서 요거 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fx에서 g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한쪽으로 몰아. fx가 gx 뺀 거 이렇게 보세요. 좀 몰아서 보세요. 계산 바로 들어가자. 자, 여기서 여기 뺀 거야. 바로 빼버려. 이거 날라가죠? x 세제곱 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함수를 새롭게 이름을 정해줘. hx라고. h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마1 풀1 아래로 블록하고 풀이니까 이렇게 해서 갈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0에서 2까지래. 0에서 2까지. 잘 봐. 0에서 2까지. 0이 어딨냐, 0. 0이 어디야? 0이 여기 있죠, 여기 0. 2는 어딨어? 2는 한 요 정도 있겠지. 닫힌 구간이니까 경계 포함하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가 x는 0, 여기가 x는 2야. 그래서 해당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범위 안에 있는 함수가 0보다 어떠라고? 크거나 같으라고. 이렇게 x축이 있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안에 해당되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 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h1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h1을 넣은 값이 여기다 h1을 넣어야 돼요. 1 빼기 3 더하기 1 빼기 a가 0보다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베이직센으로 와서 95쪽 8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의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한대요. 그래서 이 함수를 fx로 놓고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까지 갔네. x-1 이렇게. 그럼 f'0에서 f'x가 0이 되게 하는 게 x가 이제 1값 1대 0이 되겠죠. 1대가 이제 극소값이 되겠네. 0 이렇게. 그러면 0에서의 최소가 되기 때문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그림이 필요해.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가 이제 x가 1. 이게 0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증명하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도함수 그려서 이 범위에서 가장 최소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혀주면 됩니다. 자, 개념서로 다시 오셔서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파트야. 속도, 가속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게 긋고 포켓몬 볼처럼 이렇게. 포켓몬 아니야? 포켓몬 알아? 봤어 포켓몬? 난 안 봤어. 거속시 이렇게 적죠. 거리는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때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야.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이제 거속시 공식을 외웠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속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속도하고 속력에 대한 차이를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속도라고 하는 거는 힘과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힘과 방향을 갖는 것, 힘도 표기하고 방향도 표기하는 벡터. 그리고 이제 힘만을 나타내는 게 스칼라. 자동차 계기판 보면은 운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아빠처럼.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속력계가 있는 거야. 속력계가.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는 이제 드라이브를 놓고 기어를 놓고 엑셀을 밟으면은 얘가 이제 계기판이 올라가요. 근데 뒤로 가는 걸로 놓고 해도 똑같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방향을 표기하는 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랑 방향이 반대잖아.
그럼 이제 얘가 방향을 표기할 수 있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속력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표기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표기된 게 속도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움직임의 위치가 이동하는 건데 0보다 크면은 오른쪽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의 이동. 혹은 위쪽. 그리고 이제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왼쪽 혹은 아래쪽의 위치 이동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여기 있었다. 근데 속도가 양수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음수면 이쪽으로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양수일 때, 왼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음수일 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속도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게 뭐야? 순간 변화율. 그걸 뭐라고 불러? 미분 계수. 그 미분 계수를 함수로 정의하면 도함수.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 연결되는 구조를 여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야. 똑같이. 뭐냐면 이 수직선 상에서의 움직임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좌표 평면 상에서의 움직임이 아니고 그냥 수직선. 여기에서. 아니면 이렇게 세로선. 여기에서의만 움직임을 볼 건데 t라는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럼 얘가 t라는 시간에 따라서 t보다 좀 흘러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위치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는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t 플러스 델타 t가 되면은 이때 위치는 f의 t 플러스 델타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른 시각 t에서의 위치 x라는 거를 t에 대한 함수인 x는 f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움직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도 중에서 평균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t 플러스 델타 t에서 그러니까 평균 속도라는 거의 정의가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400km 간다는 거죠. 이게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400km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만약에 4시간 걸렸어.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어떻게 돼? 4시간. 4분의 400이니까 시간당 100km/h가 된다는 거지. 이때 말하는 이 속도는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100으로 갈린 거 아니잖아.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가다가 가속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평균 속도는 100이다. 그 평균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시각이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델타 t분의 여기 시각의 변화량 차이분의 위치의 변화량 델타 x로 간다. 그래서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표기된 이 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구조랑 똑같지? 앞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하고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더라.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에서의 이 델타 t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순간적인 속도, 극한을 한번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속도의 극한, 그게 바로 뭐가 돼? 순간 속도가 된다. 근데 그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x를 델타 t로 0으로 보냈을 때니까 결국에는 얘는 dx dt라는 미분에 대한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내가 휴게소를 들렸어. 휴게소 이제 진입을 해야 돼. 휴게소를 진입하는 순간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 극한의 결과는 결국엔 미분하는 값하고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가 되고, 요거는 바로 뭐야? ft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죠? f't 얘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냥 속도가 아니야. 순간 속도가 된다. 그러면 요 구조를 동일하게 적용시킨 속도를 똑같이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 델타 t를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dv dt 얘가 v 프라임 t at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위치를 시각에 따라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 그 위치 함수를 t시간이란 변수를 기준으로 미분을 시키면 그게 뭐가 된다고? 순간 속도가 된다. 미분한 함수 vt.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뭐라고? 가속도가 된다. a, v 프라임 t, at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변화율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비율. 그 변화율의 적용을 길이, 넓이, 부피로 적용시키면 똑같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 그 물리 시간에 배웠던 중학교 수준의 그 물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니까, 자, 위치가 있어. 위치가 있죠. 이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한다고? 위치를 뭐 한다? 미분한다. 그럼 이제 vt는 어떻게 된다고?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해라. 3t제곱 마이너스 6t. 몇 초일 때 속도? 3초일 때 속도. v3은 3, 3은 9, 27 마이너스 18 해서 9 이렇게 되는 거지. 가속도는 어떻게 돼? 가속도는 vt를 한 번 더 미분해. 가속도는 뭐야? at는 얘를 한 번 더 미분. t 마이너스 6. 3초일 때니까 a3은 12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그러니까 뭐 없어.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끝. 근데 위치의 이동은 어디서만 이동한다고? 어떻게만 이동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위치 이동은 수직선 상에서의 이동을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생각을 해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 여기 가다가 여기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바꿨어.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거는 뭐가 변했다는 얘기일까? 응? 위치, 이게 지금 위치잖아. 위치, 처음 위치가 여기 있었어.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이제 변하잖아. 변하는데 얘가 이제 운동 방향이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야, 다시. 그럼 뭐가 변한 거야?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꿨다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고? V가 양수, 왼쪽으로 가는 건 V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즉, 위치 함수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VT가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부호가 바뀔 때? 얘가 부호가 바뀐다고? 3t에 t-2네. 언제 부호가 바뀌어요? 0초랑 2초 때 바뀌는데 0초는 아니죠? 시간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네. 언제 바뀌어? 2초에서 부호가 바뀌는구나. 그때 뭘 구하래? 위치를 구하래. 그러면은 x2 구하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다항함수에서의 본다면 지금 뭘 구하라는 거랑 같은 거야, 결국에. 그 값을 요구하는 거죠? x2 여기다 이제 2를 넣어. 8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 오케이. 문제 2. 지면으로부터 25m 위치에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래, 이게. t초의 높이. 시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돌을 던진 거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력에서 떨어지겠죠? 그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면 t초 후의 높이 h, 여기를 시간으로 본다면 시간에 따라 처음에 위치가 얼마였어요? 25m였다가 언제 최대가 돼? 이거 몇 차 함수냐? 2차 함수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ht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5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생길 거거든.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볼게요, 이제. 3초 후의 속도. 3초 후 속도는 뭐라고, 속도? 이 위치를 미분한 거. h't, 그러니까 vt, 첫 번째. vt는 미분해. 몇 초? 3초. 마이너스 10m/s. 3초 후의 속도는 마이너스 10m/s고, 두 번째, 가속도.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A3 뭐가 돼? 똑같이 마이너스 10m/s 제곱.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하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몇 초냐? 몇 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죠? 자, 이걸 2차 함수로 풀면 안 되고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라는 말 자체가 바꿔 말하면 뭘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그치.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것도. 그치?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꿈.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라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가 0이다가 아니야. 정확히 얘기해봐. 속도가 0이다가 아니고 속도의 뭐야? 부호가 바뀌는 점을 말하는 거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돼야죠. 왜냐면 속도가 0인데도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VT 언제 속도가 바뀌죠? T가 몇 초에서?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여기가 2인 거야. 그래서 축방 2. 동일하죠? 자,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래. 땅에 떨어질 때라는 건 뭐야? 땅에 떨어진다. 아니야. 땅에 떨어진다가 뭐야?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졌어. 땅에 떨어진다가 뭐야?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졌다고.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다라는 건 높이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지. 그지? 높이가 0일 때. 그러니까 HT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를 찾는다. 그래서 언제 0이야?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0t 0이니까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 몇 초? 5초에 땅이 떨어지는 거야. 5초일 때 속도 v5는 여기다 넣는 거죠.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죠? 마지막 이 돌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평균 속도 어떻게 해요? 평균 속도는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게 몇 초예요? 2초죠? 그러면은 2-0분의 위치 x2 x0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평균 변화율. 그래서 2분의 x2가 얼마냐? x2 45 빼기 0 넣으면은 25. 그래서 2분의 2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베이스는 넘어와서 98쪽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를 조금 쭉 풀어주실 거고요. 자, 여기 좀 같이 볼게. 이거 그래프를 얘들아 잘 해석해야 돼.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y축이 지금 xt 뭘 말하고 있어요?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른 위치를 말하는 그래프야 얘는. 그지?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있는 그래프는 여기가 이게 뭐예요?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속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다 적용하면 여기 있는 함수는 fx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함수는 뭐가 돼? f'x 도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활용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요거 한번 OX 한번 해볼게요. 자, t가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근데 얘는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수직선이니까 여기서 이제 요 움직임밖에 안 돼. 오른쪽 왼쪽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바뀐 거야? 처음에 원점에 있었다가 A초까지는 어떻게 돼? 왼쪽으로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 움직임하고 이걸 해석을 잘 해봐. 처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왔죠? 그 다음에 다시 3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야. 이런 움직임을 나타낸 거야 지금. 맞지? 여기선 어때?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봐봐.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움직임이 처음 위치가 어디라고 나와 있나?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했대. 그럼 처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됐어? 일단은 속도가 양수죠. 그럼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몇 초에서? B초에서 어떻게 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러다가 D에서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다. 요런 움직임이다. 요거를 파악하고 가야 돼. 자, 13번. T가 A에서 속도는 0이다. 맞아? 속도가 뭐라고? 속도는 뭐야? 위치를 미분하면 되잖아. A에서 위치 미분한 값이 0이냐고. 맞죠? A에서 B까지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냐고. 여기서 처음에 왼쪽으로 갔죠? A초가 딱 되는 순간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이것도 맞는 얘기지. B에서 운동방향 바꾼다. 맞아? 운동방향 바꾸는 건 언제야? 그렇지. A랑 C죠. A랑 C. 오케이. 0에서 D까지의 T는 C에서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다. C일 때가 원점에서 가장 먼가? 그지? 맞다. 원점을 두 번 지난다. 맞아?
원점 두 번 지난다 맞아? 몇 번 지나? 한 번 지나는 거지. 틀렸지. 자, 이거 A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가 뭐야?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속도의 이제 미분 계수 0 맞아? 맞죠? A와 C에서의 운동 방향 같다. A랑 C 운동 방향 같아? 아니죠? 반대죠.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B에서 C까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냐고. B에서 C까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 맞죠? 속도가 음수니까. TC는 T가 C일 때 P는 정지해 있다. 아니지. 언제 정지했어? B일 때. 0에서 D까지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 맞아요? 그죠? D까지는 한 번 바꾸는 거죠. B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